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최근에 가수 노사연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낀 채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인이 돌발성 난청이었다고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돌발성 난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청들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난청이 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이어폰을 너무 오래 착용을 해서 난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청에다가 어지러움까지 더해지면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텐데 난청, 어지러움은 귀에서 생기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난청과 어지러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양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해의료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재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희 귀를 좀 시원하게 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원한 모형 큰 걸 하나 지금 갖고 오셨거든요. 네. 저희가 소리가 그냥 쓱 귀로 들어와서 뇌로 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 예, 먼저 귀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 외이는 귓바퀴부터 예. 고막까지 이르는 외이도를 포함하는 이 지역입니다. 예. 중이는 고막에서부터 이소골을 통해서 네. 달팽이관 입구까지 진행되는 이 부위를 중이라고 합니다. 예. 내이는 달팽이관과 네. 세반고리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여져서 음파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네. 고막에서 진동 형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고막이 한번 떨리죠, 이렇게 부르르르르. 예, 그렇습니다. 그 진동된 에너지가 이속으로 타고 가서 달팽이관 입구에서 네. 달팽이관에 전달되면 네. 신경 신호로 전환되어서 네. 이게 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즉 귀에서 들어서 뇌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잘 거쳐야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부위 어디라도 잘못되면 그때부터 이제 난청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모형을 갖고 나온 김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밖에 외이도 귀에 물 들어가거나 하면 귀 청소하다가 한 번씩 염증 생기는 데가 여기입니다. 외이도. 그다음 여기가 이제 고막이죠. 소리가 들리면 고막이 한번 부르르 떨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뼈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성 중이염, 아이들 삼중성 중이염 같은 게 생기는 데가 요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 중이를 지나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게 요게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게 될 뇌이가 되는 겁니다. 세반고리반이 있고요. 세반고리반이 연결이 되는 전정이 있고 이 뒤로 이게 이제 와우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뇌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이제 어느 부위라도 뭔가 블록이 막혀서 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난청이 되는 건데 난청은 선생님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종류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전달되는 과정이나 변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네.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청신경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예.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설명을 들어보면 쉽습니다. 전음성 난청부터 선생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음성 난청은 네. 소리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난청입니다. 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귀지가 꽉 차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소아나 네. 장애인 또는 그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병 환자에서 많은데요. 예. 이럴 경우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셔서 예. 외이도 내시경으로 예. 확인하고 제거를 하면 예. 잘 들린다고 주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귀지가 너무 많이 차도 이제 길이 막히니까 예. 전음성 난청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귀지 청소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가끔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꽉 막혀서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그냥 뚫어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예. 또 중이 또는 내이에 예.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전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예. 쉽게 생각해서 고막에 천공이 있거나 예. 고막이 뚫린 거 말하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이루가 있어서 예. 중이염으로 인한 이루로 네.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각각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예. 염증을 치료하는 경우 예.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이염 때문에 중이 부분에서 이제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이 보통 크면서 삼출성 중이염 이런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난청이 혹시 오지 않는지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나요? 예, 물이 차는 경우에 예. 그것이 방해가 돼서 음.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흔히 좀 안 들리거나 아니면 TV 소리를 높여서 예. 이상해서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예. 경우 청력 검사와 웨이더 내시경을 통해서 그 질환을 확인하여 치료하면 네.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삼출성 중이염이 해결이 되면 난청도 같이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런 게 전음성 난청이고요.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죠? 감각신경성 난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이 떨어져서 잘 안 들리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돌발성 난청, 네. 소음성 난청, 노인성 네. 난청, 그리고 메니에르병, 네. 청신경 종양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안 들리는 현상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3일 이내에 청력 검사상 세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 청력 저하가 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생긴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도 돌발성 난청인 건데 예. 지금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혈관 질환 장애, 예. 면역 저하, 청신경 종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치료 효과도 환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걸로 봐서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한테 어떤 증상들을 얘기를 하세요? 예, 보통 오셔서 네.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한쪽이 안 들린다. 예. 예. 예를 들면 핸드폰 소리가 양쪽이 다 잘 들렸는데 어느 한쪽이 갑자기 안 들린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난청이 아니더라도 네. 귀가 멍멍하거나 예.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때 청력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노사연 씨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보청기를 쓰고 계신다는 얘기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치료는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예. 고용량 스테로이드 제제를 중심으로 네. 항바이러스 제제와 혈관 확장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초기에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노사연 씨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초기 치료가 안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초기 치료를 잘 받아도 예. 이게 예후가 네. 3분의 1 환자분은 청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네. 3분의 1은 부분적인 회복, 3분의 1은 청력을 회복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후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노사연 씨와 같은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예. 청력 재활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듣는 케이스로는 젊은 여성들인데 감기를 심하게 앓은 다음에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병원을 갔는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로는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안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치료를 받아도 청력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해답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돌발성 난청, 혹시라도 돌발적으로 갑자기 난청이 생기시면 꼭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처럼 소음에 많이 노출이 돼서 생기는 난청인 건가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괴롭고 원치 않은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이 소음이 지속적으로 예. 반복되어서 자극이 될 경우에 천신경이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예.
급성으로 소리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네. 그나마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게 반복되고 예. 지속될 경우에는 예. 청력을 완전히 잃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펑 하고 뭐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귀가 멍멍해질 수는 있지만 이건 계속 들을 소리는 아니니까 금방 네네.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를 듣게 되면 설령 내가 원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음악을 계속 크게 듣는다.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선생님. 네. 이런 경우도 계속 오래 들으면 나중에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소음성 난청 많이 생기는 직업군이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활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 굉장히 큰 기계 돌아가는 공장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했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흔히들 조선소나 기계 공장과 같이 소리가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에서도 예. 소음성 난청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클럽과 같은 곳에서 급성으로 소리에 노출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의외로 이어폰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이어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이마이 세대라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주변 생활 소음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가 한 90데시벨 정도 되는데 요 소리로 8시간 정도 들으면 그때부터는 청력이 저하가 된다고 하고 지하철 선생님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하철이. 예, 그렇습니다. 예. 조용한 곳에서 네. 음악을 듣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곳에 기저 소음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잘 들으려면 예. 할 수 없이 볼륨을 높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 높은 소음이 자꾸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네. 소음성 난청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처럼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서 소음성 난청이 약간 왔다고 하면 이게 선생님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예, 급성 소리 노출의 경우 귀를 쉬게 해주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네.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복되고 지속된 난청의 경우에는 네. 돌아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소리 노출을 최소화하고 예. 귀를 쉬게 해주는 예방이 최선이고 더 악화되지 않게 소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 이미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들 오랫동안 음악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약간 소음성 난청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좀 소리를 낮춰서 듣고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다. 예, 점점 더 그렇습니다. 심해지면 결국은 보청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섭섭합니다. 자, 소음성 난청도 알아봤고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인성 난청은 이게 결국은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청신경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 돌발성 난청과는 다르게 양측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서 4kHz 좀 고음역에서 네. 떨어져 있는 특징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선생님 그럼 높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어르신들의 특징은 소리는 잘 들으십니다. 예. 근데 고음역은 말을 이제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예. 소리는 잘 듣되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되물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음역이면 선생님 그러면 여성들의 목소리 혹은 아이들 소리 이런 건가요? 자음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과를 발음했는데 네. 어르신들은 자음 듣기가 좀 어려워서 네. 라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가 라과로 들려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희미하게 들려서 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되게 답답하실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분들과 그런 어르신들과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음 부위를 또박또박 말씀드리면서 네. 입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난청이 계속 진행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노인성 난청이 오신 분들은 결국은 보청기를 이제 다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상의 주의점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다면서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서 잘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주파수별로 정확하게 소리를 재현해서 예. 잘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 하자마자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네. 귀도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 착용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하. 그리고 소리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처음에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적응이 돼서 거리에 나갔을 때도 처음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적응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계속 피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옷 맞추듯이 정장 맞추듯이 계속 조금씩 조절을 하고 그렇게 맞추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금씩 노인성 난청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피팅을 하기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음. 피팅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며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와 보청기 담당 선생님, 환자가 한 팀이 되어서 예. 2, 3개월 정도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 이 과정을 잘 못해서 네.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했지만 네. 못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게 꽤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하셔야 되면 비용이 더 클 거고요. 이게 선생님 그래도 수명이 있는 거죠. 한 번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한 5년 정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5년 정도 상정을 하고 중간에도 한 번씩 피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신경이 한 번 구입하실 때 신경이 쓰실 것 같은데 친구가 사용해보고 이거 좋더라, 이거 한번 써봐 하고 추천하는 거 그런 거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보청기를 잘 써서 적응하시면 예. 그것이 이제 좋은 게 되지만 네. 개인별로 정확하게 맞춰서 네.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네. 보청기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친구 얘기보다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요? 선생님? 이런 것도 있던데 가격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선생님. 비싸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건가요? 예, 그 가격 차이가 나는 큰 원인은 예. 그 소리를 재현하는 그 채널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 채널 수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음을 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채널 말고도 뭐 이제 크기, 요즘은 초소형으로 나와서 귀 안에 이제 거치시켜서 예.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기술력의 차이에 의해서 천차만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어머님도 보청기를 쓰고 계셔서 보청기를 하실 때랑 안 하실 때랑 제 얘기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보청기 안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그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뭐 왜 안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 네. 적응을 잘 못해서 잘 못 쓰는 사례를 많이 보셔서 나도 네. 못 쓰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자 이제 보청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게 비용 때문에 또 이게 보험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다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보청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는 2015년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5년에 걸쳐서 5년에 한 번씩 예.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청각 장애를 받으신 분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시고 네. 보청기를 구입하신 이후에 다시 네. 검수를 통해서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5년에 한 번씩 최대 131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쪽을 다 하신다고 해서 예. 2배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을 다 하셔도 결국은 최대 1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검사를 해봤는데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돈을 다 내고 하시게 되나요? 예, 이게 그 프로그램의 아쉬운 네. 점인데 예. 정확하게 60데시벨 이상 청력 저하가 양쪽에 나타나야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비로
자비로 구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보청기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분은 보험 적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경제적인 조건도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럼 선생님 제가 조금 더 나빠지면 그때 와서 보청기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저는 이런 장점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만 다 불편한 게 아니고 네. 주변 분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네.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것이 좋아지고 또 이 청각 신호가 대뇌에 이제 자극이 돼서 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좋은 그런 도구로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 너무 늦추다가 소리를 못 듣게 되면 대화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서 사회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치매도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한쪽은 아예 안 들리고 한쪽은 잘 들립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보청기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보험 기준에는 예. 양측 청력이 60데시벨 이상 안 좋아져야지 지원을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한쪽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 자비로 구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험 적용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경우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보험 적용 범위가 좀 좁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보청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난청에서 하나 더 귀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이 어지러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난청처럼 어지러움도 크게 선생님 원인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요. 네. 흔히 어지러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식사를 걸러서 저혈당이 올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고, 하늘이 노래지죠. 예. 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거나 피곤해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선행 인자들이 해결이 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하지만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진행이 되거나 예.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크게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 네. 중추성 어지럼증은 신경과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뭔가 좀 어눌하고 네. 움직임도 좀 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뇌졸중이 생기거나 아니면 뇌 종양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말씀이 어눌해지거나 네.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빨리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이나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마비도 올 수 있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뇌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있으시니까 말초성 어지러움을 한번 알아볼 텐데 말초성 어지러움이 사실은 중수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초성 어지러움 그러니까 귀에서 생기는 어지러움 선생님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예, 말초성 어지러움은 증상은 더 심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신경학적 증상은 덜합니다. 예. 흔히 이석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네. 메니에르 병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석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합니다, 굉장히. 이석증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어떤 병인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선생님. 여기 모델이 있습니다. 예. 흔히 달팽이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부위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 세방고리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귀는 듣는 역할 말고도 평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을 확대해서 보면 이 감각기관이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고 네. 그 위에 이렇게 돌이 얹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개를 기울였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 내가 귀를 오른쪽으로 기울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네. 이 돌이 어떠한 이유로 떨어져 나와서 혼란이 오는 것을 예. 귀입자에 돌석자를 써서 이석증이라고 말합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약간 연세 있으신 어머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선생님? 예. 40대 이후에 잘 생긴다고 이야기하며 예. 여성분에게 혼하고 한쪽에 잘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예. 예.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기면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선생님. 그 보통 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지러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제발 나 좀 잡아달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는데 응급실로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어지럼증과 구토가 심해서 힘들지만 먼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체위 검사라고 하여서 네. 위치나 방향을 알게 되면 네. 그걸 통해서 체위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체위 교정술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양상을 취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치료되지 않더라도 네. 두세 번 치료하는 경우에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 참 좋은 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왔는데 치료하고 나면 거의 후유증이 없다면서요. 예, 이 질환은 양선 질환으로서 크게 예. 후유증은 없습니다. 예. 다만 증상이 심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 있는데 예. 이비인후과에서 빨리 교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단축돼서 예. 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병의 다른 이름이 이겁니다.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 그러니까 이 긴 이름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양성이라서 이게 뭐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대신 재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발을 잘할 경우는 머리를 부딪힌다던가 오랫동안 누워 계신다던가 네. 덜덜덜거리는 환경이 있을 때 잘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네. 4년에서 5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전에 이석증으로 치료했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만큼 빨리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치료가 되니까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은 요거 나중에 병원에 가시면 그대로 설명을 하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전정이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나 봅니다. 전정신경염은 네. 아까 말씀드린 평형을 잡는 네. 전정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우리 귀는 용수철을 잡아서 이렇게 양쪽에 평형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쪽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예. 반대쪽으로 자꾸 자극을 받아서 어지러운 증상을 전정신경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에 생긴 염증이니까 이거 염증 삭히는 약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약간 특이한 치료도 같이 하시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먼저 구토나 어지럼증을 잡아드리는 그 약물적 치료도 하지만 네. 전정 재활 훈련이라고 해서 네. 어지럼증에 적응하는 훈련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주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예.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고 점차 진행되면 고개를 들었다가 숙였다가 드는 방법도 있고 예.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걸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걷는 것을 걷는 걸 통해서 어지럼증을 적응하는 단계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재활 훈련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선생님, 이 전정신경염이 한번 오면 꽤 오래 간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몇 개월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아니지만 예.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전체 증상에서 잔잔한 어지럼증이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 이런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증상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일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예. 재활 훈련을 통해서 사회 적응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석증 했고요. 전정신경염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니에르병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메니에르 병은 뇌에 뇌 림프액이라고 물이 있는데 예. 이 물이 순환에 지장을 받아서 생기는 저 안에 다 물이 차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순환이 잘 안 돼. 쉽게 말해서 귀에 물이 차서 빵빵해지는 건데 예. 달팽이관에 물이 차면 귀 이충만감과 이명 난청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예. 전정기관에 물이 차면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예. 그래서 이충만감, 이명, 난청에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메니에르 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감이라는 게 이제 귀가 꽉 찬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실제로 지금 물이 차 있고요. 예, 실제 물이 차서 예, 예. 생기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니에르 병은 거의 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명도 있을 수 있고 귀 잘 들리지도 않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죠? 네네. 이게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메니에르 병은? 예,
귀에 물이 많이 차거나 잘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 예. 예를 들어 뭐 짜게 먹는다든지 예. 아니면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물이 안 빠져서 나중에 이뇨제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냥 물이 계속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겼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순환 과정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많이 차게 되면 그때 메니에르 병이 생긴다. 예. 그러면 선생님 치료도 차 있는 물을 빼주는 게 치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증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뇨제와 같이 물을 좀 빼주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는 급성기에 오심, 구토,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며 네. 귀에 물이 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네. 이뇨제를 중심으로 스테로이드제나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예.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짜게 드시거나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염식이나 술, 담배, 커피 이런 거 좀 줄이도록 하시면서 충분한 수면과 함께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염식, 스트레스,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시고 역시 또 뻔하지만 중요한 얘기들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저희들이 난청에 대해서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 3가지 질환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이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혹시나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결국 이러한 난청과 어지럼증은 몸에서 보내는 쉬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식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여서 빠른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난청에 대해서 그리고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양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0대 이상에서는 4분 중에 1분이 이미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으신 것 같지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